안녕하세요. 자, 오늘 진도입니다. 75페이지 하자 있는 의사표시입니다. 일단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냐면요, 기망이죠. 기망. 속인 거죠. 속였더니 그거로 인해서 착오를 일으키고요, 그 착오에 의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다. 이 개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요거를 빼면 어차피 이것도 뭐예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점이죠. 그죠? 따라서 사기를 당한 사람은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고, 아니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고, 선택적 행사 가능하다는 거 첫째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요건을 검토해 볼 건데, 교재하고 좀 순서가 좀 다른데, 첫째, 기망이 존재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망이 없다면 그것은 사기가 아니라 뭐예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기망이. 자, 근데 뭐 이 기망이 꼭 적극적 행위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침묵으로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에요. 뭐가 존재하냐면 고지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냐. 다시 말하면 알려줄 의무가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침묵을 지키는 것도 뭐가 돼요? 기망이고 사기인 거죠. 우리 판례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아파트를 분양하는데요, 그 아파트 인근에 공동묘지가 있어요. 그러면 공동묘지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예요? 고지 의무가 있는데 암소리 안 하고 분양했다면 침묵으로 뭐 한 거예요? 기망, 사기란 거고요. 또 어떤 판례가 있냐면, 아파트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었어요. 그러면 아파트를 분양할 때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거라는 사실은 뭐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고지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암소리 안 하고 아파트를 분양했다면 이것도 뭐가 돼요? 사기가 되는 거죠. 아무튼 침묵으로도 가능하고, 침묵으로 기망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고지 의무가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모든 기망이 다 사기냐? 아니다. 기망이 위법해야 그때 비로소 사기가 되는데, 여기서 말한 위법은요, 법을 위반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비난 가능성의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망이 있고 기망이 비난할 정도여야 비로소 위법한 것이고 뭐가 되는 거죠? 사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많이 속여보셨죠? 사시면서. 저는 대빵 많이 속여봤거든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사기로 처벌받아 본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동안 비난받을 만한 정도의 기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상가를 분양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장사가 잘 될 거래요. 그래서 믿고 제가 상가를 분양받았거든요. 근데 장사가 더럽게 안 돼요. 사기인가요? 사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가를 분양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장사가 잘 된다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인지상정인 것이고, 서로 그것이 기망이라 하더라도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비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또 다른 예를 들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말반 학원 등록하시면서 물어봤어요. 민법 강사 강의 잘하나요? 그랬더니 잘한대요. 그죠? 근데 들어보니까 더럽게 못해요. 그래도 그거는 사기가 아니에요. 왜요? 학원을 운영하는 측에서는 강사가 강의를 잘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인지상정인 것이고, 서로 그것이 기망이라 하더라도 뭐가 아닌 거예요? 사기가 아닌 거예요. 요즘에 가끔 지나다 보면 전봇대에 그런 거 많이 붙어 있죠. 뭐 5천만 원 투자, 월 200 보장, 뭐 그죠? 수익, 뭐 수익률 뭐 8%, 9% 막 붙어 있잖아요. 눈에 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은행에 적금 넣어봐야 3%도 안 되는 시기잖아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그놈들 말 듣고 뭐 한 달에 80만 원씩 또박또박 들어온다 그래서 원룸을 제가 샀는데 80만 원이 안 들어와요. 사기인가요? 그것도 사기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원룸을 파는 사람이라면 뭐 수익이 된다,
뭐 그죠?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인지상정인 것이고 서로 그것이 기망 속였다 하더라도 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사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할 것은 항상 상대방 말을 믿으시면 안 돼요. 특히 여러분들 나중에 중개업하실 때 매도인 말 함부로 믿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매도인 측에서 항상 뭐예요? 자기 땅 좋다 그러고요. 자기 아파트 뭐라고요? 좋다 그러는 거고요. 그거 서로 그것이 뭐예요? 기망이었다 하더라도 뭐는 아닌 거예요? 사기인 거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망이 있고 그것이 뭐예요? 비난할 정도여야 위법하고 뭐예요? 사기고 당연히 속일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들은 기망하더라도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니에요. 자, 시험 문제 여기서 2번 출제됐어요. 자, 이런 게 출제됐어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요.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1억 정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미친놈이 아이고 그 아파트 저한테 1억 5천에 파십시오라고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웬 떡인가 싶어서 1억 5천에 매매 계약을 했어요. 암소리 안 하고. 사기인가요? 사기예요, 아니에요? 사기가 아니다. 암소리 안 하고 침묵이 사기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고지 의무가 있어야 된다.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이거 1억 5천이 아니라 1억이에요. 라고 말할 뭐는 없는 거예요? 고지 의무는 없는 거기 때문에 암소리야 웬똥이가 싶어서 1억 5천에 매매 계약하는 거는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닌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시죠? 동의 안 하시면 안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갑이 1억 정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을에게 1억 5천에 팔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뭘 각오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깎일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을이 호갱이죠, 완전이죠. 아이고 좋습니다라고 승낙을 했어요. 이렇게 허위로 가격을 높게 불렀어요. 사기인가요? 이것도 기망이긴 하지만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비난할 수가 없는 거니까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닌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출제가 났고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꼭 이해하시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물건값을 제가 못 깎아요. 가지고 동대문 그런 시장 같은 데 있잖아요. 가면은 막 저래가 그래가지고 얼마에 물어보면 5만 원입니다.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깎아주세요. 그러면 뭐 막 화를 내 저한테 막 뭐 이 원값밖에 안 되는데 막 그러면 제가 5만 원 주고 사오고 나서 이제 다음 날 되면 막 후회하고 그래서 제가 절대로 동대문 시장을 안 가는데 그래도 그건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닌 거겠죠. 제가 이번 설 때 홍콩을 갔다 왔어요. 홍콩을 갔는데 저는 해외여행 가면서 이렇게 물건 같은 거 사지는 않거든요. 근데 가는데 이제 이렇게 이렇게 시장, 재래시장 같은 데 들어갔더니 뭐가 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살 맘이 진짜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딱 만지작거리는데 그 사람이 500달러래요. 홍콩 달러로. 그래서 제가 아 그래요. 야 안 살라고 갈라 그랬더니 갑자기 400달러에 주겠대요. 그래도 갈라 그랬더니 갑자기 뭐죠? 300달러에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 맘이 없었으니까 그냥 갈라 그랬더니 갑자기 저를 잡더니 얼마면 사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암소리 안 했더니 100달러에 주겠대요. 그래가지고 500달러가 뭐죠? 100달러까지 깎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만약 그거를 살 마음이 있었으면 저 같은 사람은 아마 500달러 주고 샀을 것 같아요. 아무튼 두 가지 좀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함부로 물건 안 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고의해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실로 기망하는 것은 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고의해야 돼요. 그죠? 최근에 그 사기 사건 중에 재밌었던 사건이 엊그저께 난 사건 중에서 가장 재밌었던 사건이 그거 보셨어요? 뉴스에? 아바타 침술사? 그죠? 보셨죠? 그죠? 그래가지고 인형 같은 걸 집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가면 제 몸을 인형으로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침 넣는 게 아니라 뭐죠? 인형에다 침을 넣는 거예요. 그럼 인형에다 침을 넣으면 제가 몸이 좋아진대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게 사기가 아닐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진짜 그것이 진짜 효과가 있다라고 굳게 믿었다면 서로 아무런 효과가 없더라도 과실로 기망한 것이기 때문에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니어야 돼요.
그게 사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고의로 속여야지만 뭐가 돼요? 사기가 돼요. 그래서 사기당하면요, 상대방을 사기죄로 처벌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많이 걸리고요. 지도 알았다는 것까지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뭐 지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어떻게 해요? 그 인형에다가 뭐죠? 침 꽂으면 그냥 몸이 좋아진다라고 막 떠들 테니까 이게 사기로 처벌하기는 뭐죠? 만만치 않은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 고의가 2단에 고의해야 돼요. 2단에 고의해야 된다는 말은 기망을 해서 착오를 일으키겠다는 1단 고의 고의뿐만 아니라 그 착오에 의해서 일정한 의사표시를 받겠다라는 2단계의 고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따라서 단순히 상대방을 골려주려고 속이는 것은 기망을 해서 착오를 일으키겠다는 것까지만 고의가 있기 때문에 그건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교재는 없지만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 판례는 상대방에게 경제적 손해를 가한다는, 입힌다는 고의는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판례는 2단의 고의라는 거예요. 속여서 착오를 일으키고 그 착오로부터 일정한 의사표시를 받겠다라는 2단계의 고의만 있으면 되고 요놈에게 손해를 끼치겠다. 요놈을 뭐죠? 연맥이겠다. 요런 고의까지는 뭐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제가 노란색 쓴 이유는 뭐예요? 시험 문제 나온 적도 있고 또 나올 수도 있고 중요한 쟁점이 있어서 그래요. 자, 여기 어떤 판례냐면 백화점의 사기 세일입니다. 자, 백화점에서 옷을 파는데 이 옷이 예를 들어 정가가 5만 원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안 팔려요. 그래서 백화점이 어떤 짓을 했냐면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면 소비자들은 어떻게 해요? 아, 원래 15만 원짜리인데 할인해가지고 5만 원에 파는구나 라고 사겠죠. 그죠? 이게 사기냐? 문제인데 일단 이게 사기냐 아니냐 문제가 돼가지고 대법원까지 가서 재판까지 하게 되는데 일단 백화점 측의 주장은 어떤 주장을 했냐면 어차피 소비자들은 5만 원짜리를 5만 원 주고 사간다는 거죠. 아무런 경제적 손해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백화점은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 잘 팔려서. 쉽게 말하면 판매 촉진의 고의라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이것도 뭐라고요? 사기다. 왜냐하면 뭐까진 필요 없어요? 상대방에게 경제적 손해를 가한다는 고의까지는 뭐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백화점 측에서는 손해를 입힌다는 고의가 없다 하더라도 이거는 뭐가 된다고요? 사기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이 백화점 사기세를 최근에도 문제되고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원래 인과관계라는 것은 요 세 가지 요건이 연결돼야 된다 이런 뜻인데요. 우리 수험적으로는 굳이 객관적일 필요는 없다. 주관적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그 아바타 침사건도 그렇지만 그 침사건이 엽기적인 게 그래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생겼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요? 야, 저걸 믿는 사람이 세상에 있네. 다시 말하면 일반인 입장에서는 그게 뭐예요? 넘어갈 정도는 아닌 거죠. 그렇지만 넘어간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있잖아요. 그러면 표자 입장에서는 주관적으로 그거 충분히 뭐죠? 넘어갈 정도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뭐예요? 사기다. 이런 취지인 거예요. 따라서 객관적으로 넘어갈 정도일 필요는 없고 주관적으로 넘어갈 정도라면 인과관계는 주관적인 것만으로도 먼저 충분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규제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77페이지 이제 뭐가 나오냐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나와요. 그렇죠? 일단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강박, 해악을 고지했어요. 그랬더니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끼고요. 그 공포심에 기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면 이걸 우리가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라고 합니다. 민법에서는 강박이라고 하고요. 형법에서는 협박이라고 해요. 그래서 법에 따라서 용어가 다른 것이니까요. 만약에 강박이란 말이 머리에 안 들어오면 뭐로 이해하시면 돼요? 협박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죠? 강박, 해악을 고지했더니 공포심을 느끼고요. 그 공포심에 의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면 이게 뭐가 되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다. 이게 의이고요. 요건입니다. 첫째, 강박이 존재해야 돼요. 물론 침묵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적극적 행위일 필요는 없어요. 우리 판례가 어떤 판례가 있냐면 누가 물에 빠져 있거든요. 근데 저는 손만 뻗으면 딱 그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상태예요. 근데도 제가 빤히 쳐다보고 있어요. 그 아줌마가 사람 달려 그러다가 100만 원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빤히 쳐다보고 있었더니 이 아줌마가 200만 원 하길래 제가 손을 딱 뻗었어요. 그럼 저는 암소리 안 했죠. 암소리 했지만 그 아줌마는 어떤 공포심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 인간이 안 건져줄지도 모르겠다라는 뭘 느낀 거예요? 공포심을 느꼈기 때문에 100만 원을 부르고 200만 원을 부르고 뭘 한 거예요? 의사 표시를 한 거니까 이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강박이 있어야 되는데 뭐로도 가능합니까? 침묵으로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 강박이 위법해야 돼요. 위법해야 되는데 이 위법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난 가능성의 존재, 비난할 정도여야 위법한 강박이라는 점은 같은데 이 강박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가 둘로 나누고 있다는 점이에요. 첫째, 행위나 수단이 부당하다면 그것이 정당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라도 위법하고요. 반대로 행위나 수단이 정당하더라도요. 그것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면 위법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얘는 이렇죠.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요. 1억을 돌려받았어요.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정당한 이익인 거죠. 근데 만약에 안 갚으면 때려 죽이겠다. 안 갚으면 뭐 흙냄새 맡을 줄 알아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받았다면 뭐가 부당하기 때문에 행위나 수단이 부당하기 때문에 위법한 거고요. 그 다음에 돈을 빌려간 갑에게 안 갚으면 고소하겠다고 했어요. 고발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 한 거예요? 정당한 거죠. 왜냐하면 국가로부터 구제를 받겠다는 뜻이니까요. 따라서 고소 고발하겠다고 해서 빌려준 1억만 돌려받았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갑이 무소하길래 플러스 알파에서 뭘 취득했다면요? 부정한 이익을 취득했다면 이것도 뭐가 돼요? 위법한 강박이 될 수 있다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고의여야 돼요. 따라서 과실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준 것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니고요. 이 고의도 2단의 고의여야 돼요. 따라서 강박을 해서 공포심을 일으키겠다는 1단계의 고의로는 부족하고요. 그 공포심에 기해서 일정한 의사표시를 받겠다라는 2단계의 고의가 필요하고요. 네 번째로 이것도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도 굳이 객관적일 필요는 없어요. 주관적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판례가 뭐가 있냐면은 벼락 맞아 뒤지라 그랬어요. 그러면 누가 저한테 벼락 맞아 뒤지라 그러면 공포심 안 느끼거든요. 오히려 제가 야 인마 나 대가리에다 피를 꽂고 다니게 자식아 막 이렇게 그럴 텐데 이 아줌마는 진짜 공포심을 느껴가지고요. 외출을 못했고요. 더 엽기적인 것은 벼락 안 맞기 위해서 뭐까지 하셨냐면 굿까지 하셨어요. 그러면 그 아줌마 주관적으로 뭘 느낀 거예요? 공포심을 느낀 것이니까 이것도 뭐가 된다고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인 거예요.
객관적일 필요 없고 주관적인 것만으로도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요건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좀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여기다 적을까요? 강박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의사 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예요. 이때는 아예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의사 무능력자와 다름이 없거든요. 자, 이런 취지입니다. 제가 길을 가는데 누가 몽둥이를 들고 아저씨 3만 원만 줘. 그러면 안 주면 좁혀겠다는 얘기니까 걔가 저한테 뭐라는 거예요? 협박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공포심을 느끼고 있긴 하지만 몸으로 때울까 말까 고민하다가 3만 원을 줬다면 이건 뭐예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인 거예요. 근데 이놈이 몽둥이를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시미를 들고 있으면 이때는 고민이 전혀 안 되는 거죠. 이때는 저의 뭐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예요. 의사 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3만 원을 준 행위는 취소할 정도가 아니라 뭐죠? 무효가 되고 마치 누가 똑같기 때문에 의사 무능력자와 유사하기 때문에 무효가 된다는 것도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취소를 가지고 누구한테는 대항하지 못하냐면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해요. 뭐 특별한 것이 아니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7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제3자의 사기 강박이 나와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물론 을이 만약에 갑에게 사기 강박을 쳤다면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을이 갑에게 사기 강박을 친 게 아니라 병이 갑에게 사기를 쳤다, 강박을 쳤어요. 이랬을 때 갑이 을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돼요. 왜 문제가 되냐면 만약에 이런 경우에 갑이 을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하게 된다면 이 취소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은 엉뚱한 누가 되는 거죠? 상대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을 때는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을 때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뭐 할 수 있도록 취소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으면 언제 취소할 수 있습니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겨야 돼요. 이놈은 왜 지가 사는 것도 아닌데 왜 사기 강박을 쳤느냐? 이게 좀 해결해야죠. 그죠?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판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을이 사장이고 병이 직원이어서 사기 강박하는 경우, 병이 을의 피용자인 경우는 얘는 제3자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피용자, 직원이 사기 강박을 했을 때는 사장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반해서 만약에 을이 본인이고 병이 대리인이어서 사기 강박을 친 경우 이때는 제3자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쳤으면 본인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항상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작년 시험 문제 여기서 답이 나왔는데 헷갈려 하시는 분이 헷갈려 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대리에서 어떻게 배우냐면 모든 것들은 다 대리인을 표준으로 한다. 사기를 쳤는지 안 쳤는지, 사기를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도 누구 말을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따라서 사기를 누가 쳤어요? 대리인이 쳤으면 본인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뭐 할 수 있는 거죠?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누굴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대리인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요. 이제 그런 얘기 나와 있는데 78페이지 보시면 그런 얘기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고 제가 지금 뭐까지 설명드렸냐면 판례까지 설명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하단에 제3자에 대한 관계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하죠?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 다음 우측에 상단의 적용 범위는 똑같죠? 사법상 행위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법상 행위나 가족법상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요. 5번 다른 제도와 관계에서 1번 착오와 사기는 뭐 할 수 있어요? 선택적 행사가 가능하고요. 2번 담보 책임과의 관계에서 이것도 뭐죠? 선택적 행사 가능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조심할 것은 우리가 착오에서는 착오와 담보 책임은 선택적 행사가 아니에요. 담보 책임만 주장할 수 있고 착오를 이유로는 취소할 수 없었거든요. 근데 사기와 담보 책임은 선택적 행사가 가능하니까 착오와 사기를 헷갈리지 마시기 바라고요. 3번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의 관계인데 일단 사기든 강박이든 다 뭐예요? 위법하죠. 위법하니까 사기를 당한 사람, 강박을 당한 사람은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이 경우에 만약에 병이 선의이고 무과실이라면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없겠어요? 취소할 수 없겠죠. 그죠? 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갑이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아이고 당했구나 하고 말아야 되나요? 그건 아닌 거죠. 요놈한테 가서 야 임마 네가 뭔데 나한테 사기를 쳤어, 강박을 했어,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하게 되는 거죠?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취소를 안 해도 뭐는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를 못해도 뭐는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교재에 파란색으로 나와 있죠. 그죠? 따라서 만약에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취소를 못해도 취소를 안 해도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뭐는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도 뭐죠? 같은 취지입니다. 넘겨보시면 기출예제가 나오죠. 자, 옳은 걸 찾네요. 1번 표의자가 제3자의 사기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때에도, 그럼 상대방이 뭐라는 얘기예요? 선이고 무과실한 얘기죠.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는데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X죠. 2번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상대방의 포괄 승계는, 자 포괄 승계는 한번 누가 떠올라야 돼요? 상속받은 사람이 떠올라야죠. 상속받은 사람은 제3자가 아니거든요. 따라서 사기를 이유로 한 법률행위 취소로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포함된다. X가 되는 거죠. 3번 제3자의 기망행위로 신원보증서면에 서명한다는 착각에 빠져 연대보증서면에 서명한 경우,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착오를 이유로는 취소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사기를 이유로는 취소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유는 명확히 안 나와 있지만 뭐로 생각되냐면 위법하지 않다고 보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이 사람은 뭐 할 마음이 있었어요? 보증 쓸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신용보증 쓸래다가 뭘 쓴 거예요? 연대보증. 그죠? 그럼 어차피 보증 쓸 마음이 있는 사람이 보증 쓴 거니까 그것이 착오를 이유로는 취소할 수 있겠지만 그 자체가 뭐한 것으로는 보기를 어려요?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기를 이유로는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4번 아까 말씀드립니다.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그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허위로 고지한 경우, 높은 가격으로 고지했겠죠. 그럼 아까 뭐라 했어요? 이것이 기망이더라도 뭐 하잖아요? 비난할 수 없다.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니니까 원칙적으로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5번 갑의 대리인 을의 사기로 을에게 매수 의사를 표시한 병은
갑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사기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맞죠? 왜냐하면 대리는 제3자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사기를 쳤는지 안 쳤는지 누구 말을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고요.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고려하지 않으므로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매번 뭐 5번이 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가지고 의사표시 효력 발생이 나와 있죠. 일단 우측에 보시면 입법주의가 나오는데 1번 표백지. 의사가 완성되기만 하면 효과가 생긴다는 주의고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를 취하고요. 2번 발신지. 의사를 발신하기만 하면 효과가 생긴다는 주의가 발신주의고 우리 민법은 예외적으로 채택하고 있고요. 3번 도달주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이 돼야 효과가 생긴다는 주의가 뭐죠? 도달주의인데 우리 민법은 뭐죠? 원칙적으로 도달주의고요. 4번 요주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 내용을 안 때 비로소 효과가 생긴다는 입법주의인데 우리 민법은 취하고 있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표백주의, 발신주의, 도달주의 세 가지가 있는데 자 표백주의는 언제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원칙은 뭐죠? 도달주의. 예외는 뭐예요? 발신주의.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교재 3번 도달주의 원칙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도달이 되면 의사표시 효과가 생겨요. 그럼 도달이 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일단 상대방 지배 영역 내에 진입한 것이 도달이다. 좀 더 한다면 상대방 지배 영역 내에 진입을 해서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요지 가능한 상태, 알 수 있는 상태가 됐다면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 내용을 요지 아직 알지 못했더라도 효과가 생기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도달주의라고 합니다. 따라서 의사표시가 도달됐다는 이유로 효과가 발생하려면 상대방의 지배 영역 내에 진입하면 돼요. 따라서 상대방 본인이 직접 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동거하는 가족이나 가정부 파출가가 받는 것도 지배 영역 내에 진입한 것이니까 일단 뭐가 되는 거예요? 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최근에 등기품 받아보신 적 있나요? 요새는 등기우편 가져오시면 아무나 이름 적어주세요 그러거든요. 다시 말하면 꼭 그 받을 사람 이름 적어라 그러지 않고요. 가족 중 아무나 뭐죠? 이름을 적어주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상대방이 직접 받는 것뿐만 아니라 누가 받더라도 가족이 받더라도 그것이 뭐가 돼요? 도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다음 주의하실 것은 요런 사람들이 받았다 하더라도 도달이 되려면 요지 가능성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요지 가능성이 결여가 된다면 그때는 도달되지 않게 되는데 뭐가 있느냐? 첫째, 상대방 본인이 일단 받았습니다. 받고 받는데 문제는 수취인이 불명이에요. 그러면 남의 편지 안 뜯어보는 게 뭐예요? 인지상정이잖아요. 따라서 손에 들고 있더라도 안 뜯어본다. 뭐가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요지 가능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도달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즉시 회수예요. 자, 표의자가 옆에 보고 있다가 가정부가 받았거든요. 가정부가 받자마자 옆에 보고 있다가 바로 회수해 버렸어요. 그러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뭐 할 틈이 없었죠? 읽어볼 틈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도 요지 가능성이 결여가 되기 때문에 뭐 되지 않는 거예요? 도달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주민등록지에 배달됐어요. 주민등록지에 내용증명 우편이 배달됐는데요. 근데 문제는 실제로 상대방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지배 영역 내에 진입했다고 보기도 어렵고요.
또 거주하지 않고 있다면 무엇도 결여되어 있는 거죠? 요지 가능성도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뭐 되지 않는 거죠? 도달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잠깐 보시면 도달의 의 나와 있고요. 넘겨보시면 격지자 대화자 나는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3번에서 이제 제가 뭘 설명드려야 되냐면 입증 책임을 설명을 해야 돼요. 자, 이런 문제죠. 지배 영역 내 진입하고 요지 가능성이 있어야 도달되는데 요거를 누가 입증하느냐? 결론은 도달을 주장하는 자가 뭐합니까? 입증을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상대방이 도달을 주장한다면 상대방이 입증하면 되고요. 표자가 주장한다면 표자가 입증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요. 상대방은 입증하기가 대단히 용이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찌렁하고 보여주면 땡이잖아요. 근데 표의자 입장에서는 지배 영역 내 진입했고 요지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내용 증명 우편이 필요한 거고요. 등기 우편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판례는 이 내용 증명이나 등기 우편이 상대방에게 배달이 됐고요. 이것이 반송되지 않고 있다면 도달된 것으로 간주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요. 도달됐음을 누가 입증합니까? 도달을 주장하는 자가요. 따라서 입증하기가 표의자 입장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내용 증명이나 등기 우편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내용 증명이나 등기 우편이 배달되고 반송되지 않다면 뭐한 것으로 도달된 것으로 간주하니까요. 따라서 일반 우편에 대해서는 도달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도달주의 효과 1번 의사표시 철회. 철회라는 말이 뭐죠?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달이 되면 효과가 발생한다는 말은 도달된 후에는 뭐 하지 못해요? 철회하지 못한다는 얘기고 도달되기 전에는 아직 효과가 없으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철회할 수가 있겠죠. 또 의사표시가 불착됐다, 연착됐다. 누가 불이익을 부담합니까? 표의자 측에서 불이익을 부담하고요. 세 번째,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따라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되면 효과가 생기고요. 5번 공시송달이 나오는데 중요하지는 않고요. 특히 이 공시송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민사소송법의 시험 범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공시송달하는지만 알면 돼요. 언제 하냐면 과실 없이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면 뭐 하게 돼요? 공시송달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우측에 뭐가 나오냐면 의사표시의 수령 능력이 나와요. 일단 의사표시의 수령 능력이란 요지할 수 있는 능력,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수령 능력이라고 하고요. 일단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을 수령 무능력자라고 해요. 그러면 수령 무능력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모든 제한 능력자를 수령 무능력자로 이해합니다. 제한 능력자 하면은 좀 까다롭게 느껴지시는 분이 있는데 이건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뭘 떠올리시면 되냐면 미성년자를 떠올리시면 돼요. 제한 능력자 하면 뭘 떠올리자고요? 미성년자. 따라서 이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는 수령 능력이 없어요. 따라 이 사람들이 받더라도 원칙적으로 뭐 되지 않아요? 도달되지는 않는 거죠. 다만 주의할 것은 제한 능력자 측에서 미성년자 측에서 도달을 주장하는 거 가능하고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친권자와 같은 법정 대리인이 있는데 법정 대리인이 안 때에도 도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행위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련 능력도 인정되는데 그건 또 시험 범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미성년자 같은 제한 능력자는 수령력이 없다. 따라서 받더라도 뭐 되잖아요? 도달되지 않지만 제한 능력자 측에서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뭐예요? 가능하고요. 법정 대리인이 안 때도 도달되게 된다는 것까지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넘겨보시면 이제 기출 예제가 나와 있죠. 재전형 문제네요.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진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 예외적으로 뭐죠? 무효입니다. 1번이 답이네요. 2번 의사표시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맞아요. 도달하게 되면 효과가 생기고요. 3번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그 효력이 생기고요. 4번 의사표시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가 있고요. 5번 도달이라는 추정이 인정되는 것은 뭐에 하나죠? 내용증명이나 등기우편이에요. 따라서 보통 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는 지문도 뭐죠? 맞는 지문이 됩니다. 좀 쉬었다가요. 대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